최근에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는 가운데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암호화폐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바로 리플사죠. 안 그래도 소송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실리콘밸리뱅크 때문에 또 피해를 입지 않았는지 많은 XRP 투자자들이 궁금하게 여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빵행이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트윗을 올렸는데요. 결론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리플사는 실리콘밸리뱅크에 돈을 얼마간 넣어놨다라고 합니다.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치금이 얼마간 있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사는 이미 여러 은행들의 대부분의 달러 자산을 분산해서 맡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뿐더러 회계적으로다가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확신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우리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실리콘밸리뱅크 사태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들이 나오길 바라는 바고, 이 많은 회사들이 지금 실리콘밸리뱅크가 망가진 가운데 이번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허둥대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니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아직도 얼마나 미국 금융 시스템이 망가져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여전히 와이어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1년 360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좋지 않은 소문들과 루머들이 오히려 붕괴를 부추기고 있으며 심하게 조각조각 흩어진 시스템 속에서 돈을 이체하는 데 되는 마찰들, 그 힘든 과정들을 예로 들어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리플사가 시스템을 설계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일단 리플사 같은 경우도 실리콘밸리뱅크에 돈이 좀 묶여있기 때문에 떼먹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FTX한테도 좀 떼먹혔었는데 아깝네요. 돈. 그 돈으로 XRP 바이백을 좀 해주지. 자, 다음은 소송 관련된 업데이트들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코인이 또 XRP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전문가들도 소송전에서 결과를 앞두고 의견들이 분분하다라고 합니다. 딱 보면은 소송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가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뭐 솔직히 만에 하나라도 리플사가 패소를 한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XRP가 퇴출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의견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 김감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리플랩스는 리플이 XRP가 증권에 해당하더라도 SEC가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공정고지 위반 전략을 펼치고 있다. 만약 리플사의 주장을 판사가 받아들일 경우 리플사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반면에 오유리 빗썸 경제연구소 팀장은 SEC의 주장대로 과거 리플랩스가 반복적으로 XRP 유동성과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하위 테스트 요건 중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와 타인의 노력, 요건 등을 충족한다. 이런 부분을 만약에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SEC가 소송에서 승기를 잡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XRP랑 리플을 구분을 못하면 어떻게 왜 XRP를 리플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아무튼 그들의 의견은 이렇다라고 합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디튼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SEC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리플랩스를 고발할 때 피고에다가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랄슨 등 경영진까지 포함시켜서 기소한 것은 중대한 실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경영진이 피고에 포함되게 되면 SEC가 입증해야 되는 혐의만 많아지며 소송 과정에서 SEC의 부담만 늘어나는 셈이다. SEC는 리플사의 경영진들이 2013년 XRP가 증권에 해당할 수 있었음을 몰랐으며 이는 그들의 과실이라는 점까지 법정에서 증명해야 된다. 또 이는 2020년 10월 SEC가 XRP를 증권으로 분류할지 여부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라고 진술했었던 그때와 상충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간 SEC. 다음으로 이어서 리플사의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데로티 씨는 이번에 판사가 내린 법원의 전문가 증언 배제 관련 판결은 리플사에 유리하다. SEC가 XRP 토큰 구매자들의 타인에 의한 수익 기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 증언이 배제된 것이기 때문에 리플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졌다. 또한 SEC 쪽 전문가 의견은 배제된 반면에 리플사의 계약이 하위 테스트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해줄 전문가, XRP 쪽의 전문가의 증언은 배제되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리플사에게 계속해서 유리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변호사 출신의 에바노드 창업자 같은 경우도 미국 법원이 결국 XRP가 증권이라는 SE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디지털 자산 자체가 증권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판례는 없다. SEC가 이를 주장한 의도 역시 XRP의 해외 판매 여부 입증을 피하기 위한 꼼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크리스 랄슨과 브래드 갈링하우스 등 리플랩스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XRP가 미등록 증권임을 인지하고서 판매를 단행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 역시 없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XRP 판매 매출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 결국 법원은 미국 내에서 판매된 XRP만을 놓고 판결하게 될 것이며 이는 SEC에게 영향가 있는 결과가 아닐 것이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송 자체는 리플사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가운데 그닥 기분 좋지 않은 소식도 나왔습니다. EDXM 뭡니까? 월가의 거물들이라고 볼 수 있는 찰스 슈왑, 시타델, 피델리티 등등이 공동으로다가 합작을 해가지고 출시할 예정인 거래소죠. 거래소인데 기관용 거래소가 될 것이며 XRP는 상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네요. 암호화폐 매체인 디지털 에셋에서 직접 응답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에셋에서는 물어봤습니다. XRP를 상장하지 않는 이유는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가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맞는 추측일 수가 있는 것이 그들이 지원하기로 한 암호화폐들 목록을 보시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라고 이유가 적혀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지분증명으로 전환을 했지만은 나머지 코인들 이더리움을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작업증명 코인들이었었죠. 그래서 증권 논란이 없을 만한 코인들을 추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SEC 위원장 같은 경우는 비트 빼고는 전부 다 증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논란이 불거지게 된다라면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겠죠. 자, 아무튼 해당 거래소, 기관들을 위한 거래소인 EXDM에는 XRP가 상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미래에는 바뀔 수 있겠죠. 리플사가 소송을 승리하게 되고 나서 XRP 거래가 합법이 되고 수요가 높아진다면 당연히 XRP 거래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XRP 기반 뱅킹 앱이죠. 썸이라고 부르던데 썸이 영국 결제 서비스 프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프리의 가맹점 및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명 분석가입니다. 꽥꽥 우리 선생 도날트가 포트폴리오에 여전히 XRP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로서 평단은 37센트, 목표 가격은 1달러라고 하네요. 자, 1달러 한번 갈 수 있을 것인가? XRP 그러기 위해서는 소송에서 승리가 중요합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빨리 나와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여러분들에게 꼭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